안녕하십니까. 무민명리 강의로 15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간목일주, 간목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천간론 간목 6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기존에는 간목이 갑을, 때로는 병정, 때로는 무기, 경신, 임계, 천간의 어울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오늘은 봄철에 태어난 간목에 대해서 봄철의 간목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을 때 어떤 역할을 하면서 어떤 좋은 상황과 나쁜 상황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봄철의 간목이었을 때 그 그릇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보면서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봄철은 모든 만물의 생기를 갖고 시작하는 절기이지만 아직 미약하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미약하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가 중요하죠. 따라서 임묘진월의 경신이 1점의 화기가 없이 투관하였다면 출생하자마자 어려웠다고 본다. 이런 의미는 뭘까요? 경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봄철의 간목은 아직 뿌리가 조금 미약합니다. 튼튼하다, 때로는 강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근데 이 경신이 투관하다가 보면은 이 간목의 싹을 잘라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싹이 잘리는 간목은 벌써 태어나자마는 연에 있다는 말이겠지요. 연에 경신이 있다는 말일 것이고, 그랬었을 때는 좀 조상의 덕이 없습니다. 때로는 출생하자마자 어려웠다고 봅니다. 이런 말이 그런 의미의 뜻의 설명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신금이 어린 싹을 무참히 짓밟아버리게 되므로 무법자, 깡패, 못된 사람이 됩니다. 좀 단어가 강하긴 합니다만은 실제로 무법자, 깡패, 못된 사람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내뱉고 그 강하게 내뱉는 의견을 상대방과의 서로 이제 경쟁이라든가 이런 것이 생겼었을 때 그 강함을 계속 내뱉으면서 자기의 의견을 굽히지 않겠다. 때로는 말만 하면 좋겠지만은 가끔 행동도 한번 보여주고 가끔 액션도 한번 취하고 이런 의미처럼 설명하기가 좋습니다. 다음 쪽 보겠습니다. 병정화가 있다면 오히려 귀명이 된다. 경신금이 나타나면 병정화는 약신으로 쓰인다. 다음 줄 보죠. 사주에 병이 없을 때 용신으로 쓰나 병이 있으면은 약신이 더욱 중요하다. 이거는 아까 계속 얘기했지요. 봄철에 경신금은 이 간목의 뿌리가 아직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강하게 해결해주지 싹을 잘라버린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병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쁜 역할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병입니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만은 병이 중요하기도 합니다만은 그것보다 치료할 수 있는 약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 의미는 병정화가 경신금이 병으로 쓰였었을 때 병정화가 약신으로 쓰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봄철입니다 라고 하지만은 봄철에도 나무가 자라 올라가려고 할 때는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신금은 우박이고 서리고를 말을 하는데 우박과 서리가 내렸었을 때 결국은 나무가 상처를 입게 되고 잎이 상하다가 보면은 햇볕을 많이 못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성장이 드물어지는데 더디어지는데 이 병정화가 경신금이 서리고 우박을 녹여서 따뜻하게 만들어서 나무가 자라 올라가는데 필요한 수분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신금이라고 하는 병이 있는데 그 병을 치료하는 병정화라고 하는 약신이 있기 때문에 그 작용이 더욱 커집니다. 그래서 더 귀하게 쓰입니다. 이런 말의 설명이 되겠지요. 인월 간목이 경신금을 서리로 여기나 서리는 병정화가 없다면은 경신금은 어린 싹을 잘라버리는 칼로 여기게 됩니다. 이게 아까 제가 이때까지 쭉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경신금이라고 하는 흉암이 있는데 그 병을 녹일 수 있는 병정화라고 하는 약이 있었을 때 그것이 좀 더 크게 나타납니다. 좋은 작용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듯한 설명입니다. 다음 줄 보면은 병정화가 나타나면은 경신금의 서리는 병정에 의해 녹아 수분으로 변화되어서 간목의 뿌리에 수분을 공급하니 병정화가 용신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설이라고 하는 우박이라고 하는 경신금이 내리는데 그 설이와 우박을 잘 제어해서 필요한 물로 바꿔주는 것이 병정화입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한번 생각해 보는 거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을 때 정화는 상관입니다. 상관의 기세가 있죠. 이 상관의 기세는 제일 먼저 신금이라고 하는 정관을 해칩니다. 이 정관을 해치다 보니 상관이 귀하게 작용을 하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는 신금이라고 하는 정관의 기세를 해치다가 보니 이게 좀 부부 사이는 좀 원만하지 않다라거나 때로는 뭐 운에 따라 상황에 따라 뭐 영향을 받긴 하겠습니다만은 뭐 조금 일부 종사하기를 한다라든가 한 배우자와 산다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 약해질 수 있다. 그렇지만은 간목이 정화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의 뜻은 그만한 재주가 있고 뛰어남이 있다. 뭐 이런 말의 설명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뭐 배우자가 이혼이 때로는 이별이 좋다 나쁘다 의미는 아니고 그런 어떤 작용이 있다 정도로 기억하시는 게 좋겠죠. 봄철 간목의 지지에 사오미가 있다면 개수를 용신으로 한다. 사오미가 있다면이 키워드고요. 그 다음에 개수가 해결책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사오미는 따뜻한 기세인데 봄철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사오미라고 하는 것이 간목이 사오미의 지지에 있다면 따뜻함이게 될 것이고 수분이 말라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이 말라버릴 때 개수가 그 용신에 작용을 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의 설명이겠지요. 적당한 수분이 공급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의 의미의 설명입니다. 사주에 계유 또는 임신이 있는데 임계가 투관하여 수가 왕하다면 봄철은 수분이 충분하여야 하나 지지에 이미 수분이 충분한데 다시 임계가 투관하면 병정화를 가려 생물의 생장을 가로막고 추워짐으로 질병이 있게 될 것이다. 그 의미는 뭘까요? 지지에 임계유라고 하는 거라든가 임신하고 하는 글씨가 있는데 그러면은 수분은 벌써 충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다시 임계가 투관했었을 때 물론 계유와 임신이 다 같이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계유가 있거나 임신이 있었었는데 다시 임계가 투관하였다라고 하면은 봄철에 수분이 너무 왕해짐으로 인해서 지지가 수분이 있는 데다가 너무 많은 술로 인해서 태양의 병정화라고 하는 화의 기질을 가립니다. 따뜻함의 기질을 가리고 물이 넘쳐 흐르게 되다 보니까 질병이 좀 생기게 되고요. 뿌리가 썩으니까 질병이 생긴다라고 하는 의미의 뜻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생물의 생장을 가로막고 추워짐으로 질병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물이 많았었을 때 병정화라고 하는 기세를 꼭 사용할 수 있게 몸을 따뜻히 한다라든가 따뜻한 음식을 먹는다라든가 색깔을 가깝게 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중화를 시켜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봄철에 갑은 병정을 용신으로 쓰는 것이 정격이다. 아까 그 말에 따뜻하죠. 그래서 봄철이라고 하는 거는 싹이 아직 미약하고 그럴 때 경신금이 투관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의미가 병정화를 용신으로 써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좀 경신금의 투관함으로 인해서 간목에 상처 입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병정화를 용신으로 쓰는 것이 정격입니다. 이런 말의 설명이 여기에 숨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봄철에 갑오는 처덕으로 출세할 수 있다. 요거는 이제 갑오라고 하는 5안에는 병기정이라고 하는 것이 숨어 있습니다. 지장간에 숨어 있죠. 갑오 일주는 기본적으로 기토와 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이 이 간목에 따뜻함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배우자 자리에 처덕이 나를 따뜻하게 해주다 보니 때로는 요게 이제 경금이라고 하는 사화가 왔었을 때 지지에서 이 사안에는 경금이 있죠. 그래서 이 사화가 와서 경금의 간목을 뿌리를 상하게 할지도 모를 때 이 오화라고 하는 것이 이 병정화로 경금의 기세를 살짝 이렇게 중화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처덕으로 출세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화가 때로는 지지의 오화가 비슷한 작용으로 역할을 합니다. 이런 뜻의 설명이겠지요. 갑오일주는 일지의 화를 설기함으로 자기 몸으로 희생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의사, 기술자, 역술인 등의 활인지명이 많다.
이게 이제 뭐 살신성인이고요. 간목이 목화통명됨으로 인해서 아주 잘 흘러감으로 인해서 목이 자신을 불사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생에 몸을 바쳐서 기술, 예술, 때로는 재주, 때로는 살신성인 이런 말의 설명이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임묘진월의 간목은 어린 싹이어서 걸록격이어도 신약하다. 요게 이제 간목이 인월에 태어나면은 걸록이죠. 간판태 인은 걸록입니다. 그래서 신약하다라고 얘기하는 의미의 뜻은 이게 아직은 뿌리가 튼튼하지 않고 이 임묘진 안에 인 안에도 무라고 하는 것과 병이라고 하는 것과 갑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가 보니 결코 뭐 주변의 역할들을 보지 않고 무조건 신약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럴 때 천간에 경신금이 투관한다라든가 이랬었을 때 이제 이 임묘진의 월이 인월이라고 하는 것이 약한 작용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의 설명이지 무조건 임묘진이 있다고 해서 간목이 어린 싹이어서 걸록이어도 신약하다 이런 의미처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신약하다라고 말은 조금 어울리진 않지만은 주변의 상황들이 신약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처럼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임묘진월의 간목이 정화를 보면 봄철에 간목이 가장 꺼리는 바는 서리가 내리는 것인데 이제 봄철의 간목은 아직은 춥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서리가 내리는 것을 제일 꺼리는데 정화가 이를 녹여 수분으로 만들므로 악신을 제거하는 희신이 만드는 자이다. 그래 이게 이제 봄철의 정화는 그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따뜻한 수분을 필요로 할 때 경신금의 기세를 잘 조화롭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의 설명입니다. 임묘진월에 간목이 정화가 나타나면 정화는 간목을 자양하고 서리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서리를 제거해서 간목이 잘 자라 올라갈 수 있게 해줍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이 간목이 정화라고 하는 상관의 기세는 좀 다른 설명이긴 합니다만은 간목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역할은 분명한 어떤 내가 재주를 부리고 뭘 하려고 할 때 능력을 갖추게 해주는 것이 간목이 정화의 기세와 어울리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 사주에는 뚜렷하게 그 좋은 역할이 나타나죠. 근데 여자분일 때는 아까 제 상관의 작용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는 또 다른 문제고요. 그래서 다른 문제는 또 다른 방향으로 살펴보고 간목과 정화의 조화만으로 살폈었을 때는 분명히 귀한 작용을 합니다 라고 하는 뜻의 설명입니다. 봄철에 경정이 동시에 투관하면 경금과 정화가 동시에 투관하면 이런 말입니다. 잘 정련된 칼로 가지를 쳐주는 격인이 아주 길격이 됩니다. 간목은 대들보로 자라 올라가야 되고 크게 자라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수분을 쭉 빨아들여서 자라 올라갈 때 가지가 많이 생기고요. 잔가지들이 많이 생기다가 보면은 때로는 나무가 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경금이 그걸 잘 잘라주고 때로는 경금이라고 하는 서리와 우박이 내리는데 정화가 그걸 따뜻하게 만들어서 물로 변화를 시켜주니 간목이 잘 자라 올라갈 수 있게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말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화가 투관하면 지지와 하국이 형성될 수 있는지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화가 투관됐는데 지지에 화국까지 있다. 그러면 간목이 조열해짐으로 인해서 말라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 물의 기세가 임계의 기세가 강하게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성들이 되면 좋겠고요. 하다못해 경신금이라든가 지지의 신유라고 하는 이런 어떤 뜨뜻한 기세를 중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세들도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뜻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화국이 형성되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의 뜻은 간목이 조열해지지 않을까 라고 하는 의미의 뜻이 숨어 있습니다. 임묘진 4, 5월은 병화가 신유술, 해자축은 경정이 동시에 투관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초반에 간목론을 설명할 때 간목이 겨울에 태어나고 가을에 태어나는 것이 좋다라고 했었고 그랬었을 때 경금과 정화가 어울릴 때는 그 귀함이 큽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의미의 뜻이 이제 이 의미처럼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묘진 사오미에는 병정화도 잘 쓰일 수 있다. 근데 신유술과 해자축 월이었을 때는 경금과 정화가 태어나면 대격입니다. 아주 귀격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여기에서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철, 봄에 갑일주가 경쟁이 있어도 크게 되지는 못한다. 봄에 갑일주가 경쟁이 있어도 크게 되지는 못한다는 의미의 뜻은 아까 했듯이 다른 어떤 것들 조화도 조금 살펴야 되는데 봄이라고 하는 나무 자체는 수분을 쫙 빨아 올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수분을 말리는 거는 정화라고 하는 건 아무래도 불의 기세고 때로는 따뜻함이고 때로는 화롯불, 가스불, 라이터불 이런 느낌이다 보니 많은 지역을 따뜻하게 만들거나 수분을 말라버리게 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봄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는 나무다가 보니 크게 되지는 못한다는 말이 이런 어떤 수분을 머금고 있는 나무에서 불을 떼거나 나무를 자르는 경금의 역할들이 잘 나무가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다가 보면 잘 잘라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의미의 뜻에서 크게 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뜻의 설명이겠죠. 걸록격이라도 어린 싹이기에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걸록이라고 해도 마냥 강하다, 마냥 강하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럴 때 병화라고 하는 것이 같이 있어주면은 이 걸록이 나무가 자라 올라가는데 수분을 머금고 있다가 보니 그 기세가 이 병화로 인해서 조양이 됨으로 해서 따뜻해짐으로 인해서 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고요. 병화는 시간에 있어야 좋습니다. 따뜻함이 오래까지 가야 될 것이고 그런 의미의 뜻이고요. 경신이 1점의 화가가 없이 투과하였다면 집안이 망했다. 이것도 그냥 망했다는 말은 이제 단어적인 말이고 아무래도 경신금이 간목을 베어서 해치게 됨으로 인해서 봄에 간목을 해치게 됨으로 인해서 그 어려움을 얘기하는 것 같죠. 정화가 경신금을 잘 다스려주면은 귀명이 됩니다. 그래서 경금과 신금이 서리와 우박에 작용을 하려고 하는데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잘 있었을 때 그 작용을 경신금을 귀하게 만들어줍니다. 라고 하는 의미의 뜻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군인 경찰이 제일 잘 어울리고요. 그래서 내가 아주 종교인의 역할도 합니다만은 종교는 막 카리스마 있게 사람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말을 하는데 그런 역할도 됩니다만은 그래도 아까 했듯이 경찰과 군인 경찰 때로는 조금 과격하다는 말은 좀 어울리진 않지만 몸으로 활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운동선수 이런 것도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런 뜻의 설명입니다. 오늘 봄철의 간목론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